안녕하세요. 댄스도둑님 TV의 야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사도 아니고 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교 댄스 강의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쉽게 가르친다. 초보자들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6박자를 아주 간단하게 가르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쉽게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것과 기본 원리를 다르게 알려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박자의 6자도 모르는 분들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기본만큼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속 배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것인지는 배우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본이 있고 그 기본에는 나름의 정석이 있습니다. 사교 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교 댄스를 처음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각 스텝과 6박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삼각 스텝을 그리면서 넷에 찍고 여섯에 찍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찍을까요? 그 6박에 왜 찍을까요? 그냥 원래 그렇게 배우니까 찍는 걸까요? 아니면 분명히 찍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6박자에는 이것 말고도 이야기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교 댄스의 카운트도 그렇습니다. 하나 둘로 시작해서 여섯에 끝나는 카운트가 있고 셋넷으로 시작해서 하나 둘로 끝나는 카운트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가르치는 사람마다 카운트를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처음 배우는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터에도 딱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가르치든 듣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넷에 찍고 여섯에 찍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찍은 발이 다음 발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체중 이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셋에서 체중이 오른발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넷에 왼발로 찍습니다. 그러면 넷에 찍었던 그 발이 다섯 번째 발에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넷에 그냥 걸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넷에 체중이 실리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발에서 넷에 걸어갔던 그 발이 다시 다음 발로 나가야 합니다. 체중이 실린 발이 바로 다음 발로 나가려고 하면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발에서 나가야 할 발이 아니라 반대쪽 발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동작도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본 동작으로 몸에 익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동작을 배울 때 발이 계속 꼬이고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배울 때부터 기본은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급, 상급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도 몸이 훨씬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사교 댄스의 또 다른 재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솔로 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파트너와 손을 서로 놓고 음악과 박자에 맞춰서 각자 자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지 않았는데도 박자가 맞고 살짝 터치만 했는데도 서로의 움직임이 맞아서 같이 돌아간다면 그때 느끼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내가 춤을 즐겁게 추면 상대방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사교 댄스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편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보시면 서로 손을 잡지 않고 솔로 댄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박자를 정박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를 떠나서 기본 6박자를 정확하게 익혀두면
다른 동작을 배우고 흡수하는 것도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사교 댄스의 많은 동작들이 결국 6박자의 기본에서 시작하고 또 그 기본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춤이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춤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박으로 열심히 춤을 추다 보면 또 하나의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오히려 화려한 기술보다 둘이서 박자가 맞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재미있는 겁니다. 심지어 번호를 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번호를 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남자가 따이기도 하고 여자가 먼저 번호를 따기도 합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이게 바로 6박자 정박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박자는 꼭 6박자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박으로 이어지는 루틴이라면 12박에 가서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박에서 찍고 12박에서 찍으면서 하나의 루틴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를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자 속에서 내 발이 어디에 있고 체중이 어디에 있으며 다음 발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몸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찍을 때는 찍고 가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찍은 발이 다음 발로 나갑니다. 두 번째, 찍은 발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6박자에서 4세 찍고 6세 찍고 더 긴 12박이라면 10박에서 찍고 12박에서 찍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쉽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게 배우더라도 기본 원리는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제대로 익혀놓으면 나중에는 그 기본 때문에 춤이 훨씬 편해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사교 댄스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교 댄스 카운터의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강을 건너지 마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면 여기 노얄 콜라텍에서만 한 몇 번을 들은 것 같은데 가슴이 되게 뭉클해지면서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느낌 받으신 분 계실까요? 양지은인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걸 트로트 버전으로 해서 해놓은 이 음악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이니치 항상 즐거운 댄스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 열심히 배우셔서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댄스 도우님 TV의 야수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